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국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랫폼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한 주간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두 가지 네, 이슈가 있어서 네. 한번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자전기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이 전자전기를 우리가 중형 또는 내지는 소형 비즈니스기에서 장착을 해서 운영하는 전자전기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일단 전자전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자전기 전자전 하면 일단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하나는 전자 공격을 하는 거죠. 적의 전자 신호의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고요. 레이더 방해 전파를 쏜다든가. 그렇습니다. 적의 레이더에다가. 그다음에 재밍 공격이라고 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전자파 신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적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방어적인 측면의 그 전자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자전을 하기 위한 그 신호 정보들을 캐치하고 정보 수집하는 그런 그 정보 수집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전자전인데 종합적인 그런 전자전 기체들이 다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에 특화된 기체들도 있고, 우리는 주로 이제 그 전자와 후자 쪽의 기체를 위해서 이제 한번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럴 계획인데, 이번에 이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효용성이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 하시면서 이렇게 좀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한번 각자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격 대비 효과가 적다는 뜻인가요? 그런 면보다는 전자전기가 우리나라에서 투입됐을 경우에 그 능력이 발휘가 되겠냐는 쪽으로 많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장 환경에서? 제가 보기에는 카이다에서 정확한 내용을 발표한 게 없으니까 우리 잘 모르는데 추측컨대 미국에서 EC130 H형 그게 있습니다. 그 전자전기가 이라크 전에 투입을 됐는데 이라크 북부 지역이 산악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그 전자전을 발휘를 할 때 그 산악 지형에 대한 방해로 인해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측도 네, 전자전기가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려고 한 이유 자체가 국방개혁 2.0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의 공격을 받고 2주 내에 미군이 오는 사이에 우리나라 아작나니까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고 북괴를 섬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 과거부터 전자전기 계속 얘기 나오다가 이제 국방개혁 2.0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확대되는 게 4대를 아까 말씀하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C-130을 차출해서 쓰자, 아니면 중형 비즈니스기를 수입해서 하자, 전장기를 하자, 우리 그간의 기술 개발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쪽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카이다에서 그걸 분석을 해본 결과 2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4대를 하는데 2조 5천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개발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게 효용이 있느냐, 이 부분을 분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전자전기 얘기가 나오자마자 떡밥 문듯이 신나게 선동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드에 의해서 2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자전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원격 전자전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얘를 띄워서 휴전선 부근에서, 원래 대형 기체니까 거기서 전자전기 능력으로 봤을 때 200km나 300km 범위 내까지 북한군이 곳곳에 숨겨놓은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기의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 지시를 내리는 무선 지시를 방해한다든가, 아니면 대공 레이더망에 우리 공격기가 들어가는 걸 막다든가, 이런 임무를 투입하려고 한 거였고, 그런데 모 기사에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전투기하고 같이 나가는 우리가 많이 쓰는 EA-18 그라울러하고 그다음에 EC-130H하고 그냥 막 뭉뚱그려서 다 전장이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해놔버려서 또 개판된 거죠. 그러니까 선동질이 너무 당하니까 우리 밀떡들이 좀 이 부분은 좀 자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혹시 좀 새로운 분 아닌가요, 혹시? 늘 새로운 그렇죠. 그래서 밀떡에서 제가 이제 이걸 주제로 이슈로 다룬 이유 중에 하나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뭐 무작정 국방연구원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흥분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한 분석을 해봐야 되고 지금 또 떠드는 이야기들의 그 실체가 뭔가 이런 그렇죠. 것도 좀 예, 맞습니다. 알아볼 겸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저도 예. 사실은 뭐 있으면 좋지 않았는데 2조 4천억이면 있으면 좋지의 단위 범위는 좀 넘어섰죠. 그렇죠. 네. 지금 그 돈이면 예. 해외에서 투입하는 게 훨씬 쌀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문제죠. 더 지금 많이 들어가고. 예. 또 일부에서는 그 예산이면 그 전용 기체보다는 지금 현재 이미 ECM 포드류는 뭐 계속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더 투자해가지고 그쪽을 강화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이게 옳고 그르냐는 제가 판단한 게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이걸 뭐 된다 안 된다 논하기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우리 군한테 전자전기가 필요하긴 한데 필요하죠. 크게 보면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 필요한 전자전기의 상태가 무엇이냐, 과연 그 돈이 투입됐을 때 효과적이냐,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저도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체제 통합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몽땅 다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비행기에 실었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그 종합적인 전자전 기체에 전문화된 그 기체를 보유하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몇 국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 외에는 뭐 거의 네. 없던 것 사실은 같아요. 미 공군 외에는 없는데 네. 공군과 해군, 미 해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앞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과연 그 원격의 그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에 장착하는 원격 전자전기가 필요할까? 그렇지 않으면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그렇죠. 들어가는 EA-18 그라울러 같은 기체가 필요할까를 다시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둘을 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나갔고 무슨 우리나라 군이 전자전기가 불필요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 그 사람이 좀 문제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그거는 안 국방연구원 분들이 아무리 뭐 국책 연구기관에서 그냥 밥그릇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굉장히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머리에서 나온 브레인에서 나온 내용이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저도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분을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국방연구원이었죠. 카이다. 거기 같은 경우는 옳고 바르고 예전에는 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정직하게 그 생각하는 대로 얘기한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번에 그거에 카이다에서 발표를 했다고 해서 저 카이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안 한다는 짓을 했어요. 같이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를 찾아보고 싶어서. 근데 사실 거기에 나온 해킹하셨나요? 내용은 없더라고요. 예. 없고 그 연구원들이 진짜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많죠. 그분들이 또 어떤 일을 했나를 보니까 그분들이 발표한 논문들이 또 다 실려 있어요. 그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아니 뭐 연구 제대로 하고 있구만. 네.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그 소요군인 공군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나 내지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건 뭐 그건 사실인 맞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또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그 전자전 분야에서는 사실 육군 경우 이제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의 그 운용 장비가 좀 다르지만 지상형이 예, 있죠. 지상의 그 전자전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산악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럴 거냐 여러 가지 미치는 범위면이나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공군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해서 이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소요군은 제기를 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아직 계속 논란이 있을 거는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그죠. 때.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게 이 전자전기가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글라우러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최근에 우리가 ECR 독일에서 토네이도 ECR을 도입하려고 한 당시부터 이게 쭉 흘러오지 않습니까? 진짜 옛날 얘기네요. 근데 와. 지금 와갖고 요게 좀 애매해진 게 F-35 도입하면서 좀 얘기가 헝클어졌어요. 사실 F-35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런 게 다 된다고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근데 그 F-35가 40대밖에 사실 안 되고 자기의 목적과 또 다른 목적으로 쓰이니까 전자전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자전기를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같이 들어가는 중심 타격용 글라우러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광역 전자지원종이냐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공군이 소요하는 원하는 게 다 어느 쪽인지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발전됐으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에 좀 더 그 중점을 둔 건 우리로 필요한 거는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들어가는 전문 전자전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었어요. 그래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럼 F-35의 그 제한적이지만 F-35에도 그런 그 전자전 기능이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 네. 그것은 뭐 A사 레이더 장착하는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미 공군은 왜 전문 전자전기를 해군의 전문 전자전기를 자신의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포함시키는가 그라울러를 그런 면도 있고 호주 공군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 그라울러와 F-35 모두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F-35 A, B, C형 모두 그 전자전기 전용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좀 더 그 사실과 다른 그런 이야기로 혼돈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만약에 이제 이쪽 방향 원격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로 간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어떠한 면에서 효용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좀 공론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저도 궁금해요. 예, 미뤄 예측키는 저 비계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그 이유에 의해서 지금 효용성을 이야기하신 건지 아니면 후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 정 작가님 말씀 주셨던 비용의 문제였는가 그럴 때는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비용 문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사실 그 전자전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국방비를 써야 된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 그 선택과 집중은 필수죠. 필연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지금에 와서 뭐 항공모함을 제가 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경항공모함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면서 이 전자전기에 대한 중요성까지 희석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군이 근데 네. 옛날부터 지원 장비는 사실 부족했어요. 되게 항상 물론입니다. 공경 장비만 예, 예. 무선했으니까. 신경을 많이 안 썼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전기에 대해서는 이 이 정도로 정도 얘기 드리고요. 또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